오늘은 이 아래 부분부터 해서 치수 기입까지 쭉 나가 보도록 하죠. 먼저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이란 얘기는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정하다는 뜻이고,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개정 구름이란 뜻입니다. 자, 보시죠. 명령어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여기 있어요. 이게 리비전 클라우드고, 명령어로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요거예요. 아크랭스가 25mm입니다. 25mm. 여기 아크랭스 있죠? 여기서 아크랭스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mm 라고 했습니다.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구름 마크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맨 끝에요. 여기 스타일 보이시나요? 스타일을 누르시면 노멀이 있고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캘리그라피고요. 제가 노멀로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는 클릭이고, 두 번째는 그냥 마우스 움직이시면 돼요. 자, 보시면 펜글시 타입, 일반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프리핸즈가 손글씨 타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클릭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프리핸즈. 그 다음에 폴리거널 다각형입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각형을 그려서 그 구름의 형태를 만드는 것, 이게 폴리거널. 그 다음에 렉탱귤러 사각형을 그려서 형태를 만드는 것.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밑에다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렉탱글도 그렸고요. 폴리곤 정다각형이죠. 네, 오각형을 옆에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 개 하나 더 그려보시죠.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요. 자, 클릭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구름 마크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이 하단부 도면 표제란을 보시면 리비전 디스크립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도면 표제란에 보시면 이렇게 반드시 리비전이라는 걸 넣어놔요. 뭐냐면은 도면을 개정했습니다.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도면은 수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수정이 안 되냐면 일반적인 설계를 할 때는 얼마든지 수정을 해도 돼요. 그런데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현장 도면을, 그러니까 현장의 작업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실시 설계라고 하는데, 그 실시 설계가 시작되면 도면은 수정되면 안 돼요. 왜냐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도면 수정하면 현장도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시 설계가 실행이 되고 나면 도면을 안 바꿉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실시 설계가 실행이 돼도, 혹은 현장이 가동이 돼도 도면을 바꾸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때 여기다 적는 겁니다. 날짜, 수정한 내용,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리비전 클라우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수정했습니다 라고. 이해되시나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여기 공간이 좁아요. 벽 좀 이렇게 조금 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벽이 시공이 끝났는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부터 이제 들어갔어요. 보고 했더니 야 미뤄 미뤄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 허물고 자재 다시 발주해서 인건 저기 사람들 다시 확보해서 그리고 시공 다시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물어요? 내가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물어주는 건가요? 클라이언트가 물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도면을 보고 제시하는 겁니다. 요 도면 여기 보시면 요 날짜에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다 서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리비전의 개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리비전이라는 얘기는 도면을 수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개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비전 클라우드는 개정된 부분, 즉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VP 아웃하고 VP 아웃이요. VP 아웃하고 드로우 오더를 같이 보셔야 돼요. 드로우 오더하고 VP 아웃하고 함께 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여기다 써보죠. VP 아웃은 아니구나, 요거예요.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이 VP 아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원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다시 원을 그리고 다시 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를 조금 가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좀 가리고 싶어요. 요 내용을 다른 내용을 쓰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VP 아웃,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포인트를 찍고 맨 마지막에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워졌을까요? 아니요, 지워진 게 아니고 감춘 겁니다. 기존의 객체들이 있고 이 위에다 그린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VP 아웃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드로우 오더요. 드로우 오더 작업 순서입니다. 명령을 쓰셔도 좋고요. 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버브 오브젝트 맨 위쪽으로, 아니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프론트 맨 위로, 백 맨 아래로. 맨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백 맨 아래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자,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명령 없이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드로우 오더가 여기 나와요. 브링 프론트 맨 앞으로, 샌드 투 백 맨 뒤로,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샌드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자, 맨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그죠?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X클립은 블록 자르기예요. X클립은 블록 자르기입니다. 자, 블록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인서트, 우리 썼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아무거나 불러보시죠. X클립은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요만큼 그렸습니다. 여기만 볼 거예요. X클립 블록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뉴 바운다리, 그 다음 셀렉트 폴리라인. 잘린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X클립 블록 선택하고 엔터. 여기 현재 경계가 없어요. 뉴 바운다리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면 돼요. 폴리라인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폴리거널이나 렉탱귤러로 그리셔도 됩니다. 폴리라인 선택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다 잘리는 거죠. 지워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클릭, 그 다음에 딜리트, 그럼 다시 복원이 됩니다. 다시 X클릭, 블록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경계 세로 선택합니다. 폴리거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지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X클릭, 뉴 바운다리, 그 다음 렉탱귤러, 사각형을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을 좀 그려봤습니다. X클릭 선택하고 뉴 바운다리, 셀렉트 폴리라인. 자, 원은 안 되네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중복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번 명령어는 오버킬이라고 합니다. 오버킬, 중복선 지우기요. 자, 오버킬. 자, 객체 선택합니다. 그러면 공차, 요 정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선을 지우는 겁니다. 자, 얘가 색상 레이어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오버킬. 자, 선택하고 네. 컬러 혹은 레이어. 그러면 선이 하나로 다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오버킬 선택하고 엔터, 컬러 레이어. 그러면 하나로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퍼지라고 하는 명령어는 사용하지 않는 부위들, 예를 들어서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가 제법 있죠. 인서트 명령어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블록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할 때 쓰는 명령어가 퍼지입니다. 퍼지라는 명령어 쓰고 전체 다 선택한 다음 퍼지 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퍼지 디스 아이템, 퍼지 올 체크 아이템. 다시요. 뭐 하나씩 나올 겁니다. 여러 번 눌러주시면 좋아요. 네. 더 이상 퍼지 올이 안 나오죠. 레이어를 실행해 보니 레이어 다 지워졌고. 자, 라인 타입 실행해 볼까요? 라인 타입 다 지워졌고. 인서트, 자, 커런트 DWG입니다. 다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삭제하는 명령어가 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비폴리입니다. 바운다리 폴리건의 약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과 서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비폴리. 명령은 굉장히 쉬워요. 요 픽포인트 있죠? 픽포인트로 내부 경계점을 클릭하면 경계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끝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찾아줍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20,20짜리를 그렸고 복제를 할 겁니다. 자, 어레이 3개, 다시 카피, 어레이 4개. 자, 제가 이렇게 복제해 봤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치수기입 명령어 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치수기입 명령어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딜 누르냐면 여기 어노테이트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전부 다 치수기입 명령어입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이요.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 여기까지요. 라이너는 선형 치수입니다. 여기 라이너, 얼라인은 선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게 라이너하고 얼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선택하랍니다. 그 다음 세컨드 익스텐션 라인,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클릭하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 문자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총 3번 클릭하셔야 돼요. 원점, 원점, 위치.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선 2개가 서 있죠. 요 2개의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보조선 사이에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걸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수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여길 첫 번째로 클릭했기 때문에 이 선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길 두 번째로 클릭했기 때문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선, 그 다음 치수 문자, 화살촉,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순서에 따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크게 문제 없죠? 순서 바뀌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라인을 이렇게 그렸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사선일 경우 이렇게 됩니다. 수평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도 돼요. 자, 수직으로 치수 기입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평, 수직 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얼라인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얼라인도 비슷해요. 자, 트림으로 잘랐고요. 얼라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어떤가요? 똑같이 수평, 수직 나오죠? 근데 여기서 달라져요. 얼라인.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수평, 수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나란한 정렬된 치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라이너하고 틀린 점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나 얼라인은 비슷한데, 자,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m텍스트가 있습니다. m텍스트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문자예요. m텍스트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의 문자를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여러 줄 쓰여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요. 네, 한 줄만 쓰기. 자, 한번 바꿔보시죠.
글자를 수정하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트요. 텍스트 에디트로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되는 건 보이시죠? 근데 또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도 글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길이로 만들고자 할 때 원래 길이 이렇게 쓰시면 원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열고 닫고를 쓰시면 길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해 보시죠. 라이너. 그 다음 옵션이 뭐냐면 앵글입니다. 각도란 뜻이죠. 45도. 그러면 문자만 이렇게 딱 45도 돌아갑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자, 라이너. 이때 호리젠탈 버티컬이 있습니다. 호리젠탈을 누르게 되면 수평 치수가 나옵니다. 수직 치수가 안 나와요. 다시 볼까요? 버티컬을 눌렀습니다. 수직 치수가 됩니다. 수평 치수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보통은 어떻게 돼요? 수평이든 수직이든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근데 호리젠탈 눌러버리면 수평 치수만 나옵니다. 버티컬 누르면 수직 치수만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더요. 보시면 로테이티드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각도를 입력하죠.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얼라인 된 거 보이시죠? 얼라인과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로테이티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얼라인. 자, 로테이티드. 각도를 몰라요. 그러면 선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점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엔터.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로테이티드. 점 두 개 클릭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앵귤러. 각도요.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그러면 각도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이렇게요. 4분면으로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자, 각도 측정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네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한 번의 각도를 끄집어내길 원해요. 자, 앵귤러. 그 다음에 엔터. 원점. 첫 번째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그러면 한 번의 각도가 이렇게 끄집어 나옵니다. 치수 기입을 종종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홀을 그렸습니다. 아크 랭스. 그러면 이렇게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얼라인을 쓰게 되면 현의 길이. 아크 랭스를 쓰면 호의 길이.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아크를 그렸습니다. 아크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아크를 따라서 돌아가는 호의 길이가 있겠죠. 이 호의 길이는 아크 랭스가 됩니다. 이렇게 호의 길이. 근데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가는 건 현의 길이라고 하죠. 네, 이건 얼라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 현의 길이.
똑같은 길이지만 호의 길이는 원둘레, 현의 길이는 직선상의 길이.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 반지름 20짜리 원을 그렸는데요. 라디어스 반지름이요. 이렇게 반지름. 다이아메타 지름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센터 마크요. 센터 마크. 중심선 마킹하는 명령어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을 마킹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지금 센터 마크는 컨트롤 1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 크로스 사이즈, 갭, 그 다음 연장선 이렇게 나옵니다. 갭을 0.1x라고 해놨네요. 이 전체의 0.1이란 뜻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0.5x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격 넓어진 거 보이시죠? 자, 0.1x. 그 다음 갭이네요. 0.05x인데 0.1x.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3.5mm 나갔네요. 예를 들어서 5mm 연장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바꿔보시죠. 라인 타입도 센터 2로 들어가 있네요. 바이 레이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네요. 라인 카피. 그러면 요 중간, 이 선과 이 선의 중간이 되는 선, 바로 센터 라인.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중간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홀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건데 아주 크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이런 경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반지름을 넣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럴 때 치수 기입을 어떻게 넣느냐면 여기 조그라는 치수 기입을 사용합니다. 조그 선택하고 원점의 위치를 내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원점의 위치는 대략 여기, 그 다음에 치수 문자의 위치 여기, 그 다음에 조그의 위치 여기,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오디네이트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기계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치수인데 얘네들을 좀 움직여 볼까요? 이동하기. 절대좌표 0,0. 그러면 각 부위마다 절대좌표가 있겠죠. 이렇게 수평으로 끄집어낼 때 혹은 공간이 모자랄 때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 20, 40, 60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X20, Y20, X20, Y40인 점이란 뜻이 됩니다. 주로 금형 쪽에서 사용하는 치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선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을 자 30도로 놓고, 그 다음 밀어, 대칭이죠. 그 다음 복사, 한 번 더 복사,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끊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긴 거예요. 봉인데 손잡이 있죠. 그 손잡이인데 긴 거예요. 그 너무 길어서 표현이 안 되니까 중간을 설계자가 이물을 잘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표현해 보시죠. 이렇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수정했습니다. 100이 아니라 1000이라고. 그러면 치수선도 이렇게 번개 표시를 넣어줘야 돼요. 바로 여기 라이너 조그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 라인이요. 선택하고 조그가 들어갈 자리를 클릭하는데 커서를 여기다 대버리면 5스냅이 잡힙니다. 그래서 5스냅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클릭한 다음에 커서를 뺍니다. 이렇게 커서를 빼고 들어갈 자리에다가 클릭.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치수 기입을 할 때요, 보조 치수가 있습니다.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보조 치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독으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기존에 얼라인이나 라이너나 앵귤러나 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치수입니다. 얘는 보조 치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먼저 라이너를 그리는데 잘 보세요. 왼쪽이 첫 번째, 오른쪽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컨티뉴는 두 번째 선에서 이렇게 치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잘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눌러보시면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무조건 첫 번째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베이스라인도 한번 해보시죠. 자, 컨티뉴어스는 두 번째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치수가 만들어지고요.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지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걸 지웠어요. 그럼 얘가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임의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제일 마지막 거를 지우면 시작점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커서로 시작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라인도 똑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를 지우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걸 지우면 위치를 못 찾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시작될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전체 다 지워버리면, 아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뒤집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때 그냥 엔터입니다.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라인도 이와 같이 치수가 나오는데 여기 엔터를 누르면 다시 셀렉트가 들어가요. 원하는 위치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